한국 소녀는 겨우 15살이었다. 그리고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5분뿐. 이걸 고치면 내가 제복을 벗지. 미군 장군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웃음소리가 퍼지는 사이 갑자기 군용 지프가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그 군용 경납고 안은 믿기 힘든 침묵에 휩싸였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해요. 서울 외곽의 미군 기지로 향하는 버스에서 미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15살 소녀의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실패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기지 정문에서 경비병들의 의심스러운 눈길이 그녀를 꿰뚫었다. 공구 가방을 든 작은 한국 소녀는 분명 일상적인 광경이 아니었다. 그들의 조롱 섞인 미소가 미수의 자존심을 찔렀지만 그녀는 무표정을 유지했다. 네가 고치면 내 군복을 벗겠다. 경납고에 들어서자 로버츠 장군의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변 군인들의 웃음소리가 미수의 가슴을 조여왔다. 남자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성, 미국인들 사이에 유일한 한국인, 어른들 사이에 유일한 아이. 그녀는 삼중의 이방인이었다. 거대한 헌비 앞에 서서 미수는 가늘게 숨을 들이마셨다. 고치지 못하면 돈을 받지 못한다. 돈이 없으면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다. 아버지 없이는 그 생각을 억눌렀다. 2시간 안에 이 차량이 필요합니다. 중위가 초조하게 말했다. 그래서 애를 불렀나? 장군이 비웃었다. 어디 있지 우리가 요청한 정비사는? 미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가 폐렴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저를 대신 보냈어요. 그녀의 유창한 영어에 모두가 놀랐다. 곁눈질로 그녀는 장군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보았지만 주변에서는 여전히 여자애가 뭘 알겠어 라는 수군거림이 들렸다. 어린 시절부터 늘 그랬다. 학교에서도 아버지의 정비소에서도 항상 과소평가, 항상 증명해야 하는 부담. 미수는 헌비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등을 누르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고요해졌다. 이곳 기계 세계에서는 그녀가 통제권을 가졌다. 손가락이 금속 부품들을 확인하면서 주변의 조롱소리가 희미해졌다. 오직 엔진의 속삭임만이 그녀의 귀에 들렸다. 4분 후 미수는 바닥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이마에 기름때가 묻었지만 눈빛은 선명했다. 점화 시스템 결함과 코일 연결 손상이에요. 20분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로버츠 장군은 코웃음을 쳤다. 불가능해. 우리 정비사들은 전체 시스템을 교체해야 한다고 했어. 미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보다 행동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어머니에게서 배웠다. 그녀는 작업에 몰두했다. 손가락이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다. 각 부품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녀는 그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경납고에 정막이 내려앉았다. 군인들의 시선이 그녀의 작은 몸에 집중되었다. 처음에는 조롱하는 눈빛이었지만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19분 후 미수는 엔진 위에서 일어났다. 손을 천으로 닫고 조용히 열쇠를 돌렸다. 한순간의 침묵, 그리고 엔진이 힘차게 울부짖었다. 몇 초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미수는 그들의 놀란 표정을 보며 내적 만족감을 느꼈지만 얼굴에는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공구 가방을 닫았다. 가슴속에서는 자부심이 일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잠깐 로버츠 장군이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엿보였다. 어떻게 네가? 미수는 잠시 멈추었다. 돌아서서 장군의 눈을 마주 보았다. 평생 들어온 모든 의심, 모든 편견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 한국에서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배웁니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기지를 떠나며 미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의 승리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미군 기지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수는 손바닥에 새겨진 기름때, 자국을 바라보았다. 이 손으로 인해 오늘 그녀는 존중을 얻었다. 이 손은 아버지의 선물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소독약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다. 날카로운 병원 조명 아래 진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다. 미수가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는 알았다. 성공했구나. 진호가 미소 지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그렇게 소통했다. 기계처럼 정확하게, 불필요한 소음 없이. 미수는 침대 옆에 앉아 손을 꼭 쥐었다. 곧 퇴원하실 수 있어요. 그녀는 약속했다. 제가 책임질게요. 진호의 눈에 자부심이 번뜩였다.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미수의 기억은 15해 전으로 돌아갔다. 서울 변두리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오일과 녹차 향기가 뒤섞인 작은 정비소, 5살 미수의 손에 처음으로 스패너를 쥐어준 날. 너무 무거워요. 그녀가 투정했던 기억이 선명했다. 진호는 인내심 있게 웃었다. 언젠가는 깃털처럼 가벼워질 거야. 손이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머리가 따라오는 법이지. 그 후로 매일 아침 미수는 학교 가기 전 아버지 옆에 앉아 엔진의 심장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다. 진호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정비사였다. 컴퓨터 진단을 거부하고 수십 년간 훈련된 직관을 믿는 장인이었다. 미국인들은 컴퓨터에 너무 의존해 그는 엔진을 분해하며 설명했다. 그들은 기계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려. 인간이 창조한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 밤이면 다른 아이들이 놀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미수는 기술 매뉴얼을 공부했다. 기계 공학의 아름다움, 완벽하게 맞물린 부품들의 시가 어떤 것인지 아버지에게 배웠다. 10살 생일, 미수는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이 인형을 원할 때 그녀는 새 공구 세트를 받았다. 왜 저만 달라야 해요? 그녀가 물었다. 진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딸의 눈을 바라보았다. 특별하기 때문이야. 네 안에는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가 있어. 네 손으로 느끼는 것, 네 귀로 듣는 것, 그건 선물이야. 그날 밤 미수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서 오토바이 엔진을 분해했다. 조각들이 바닥에 정렬되었을 때 그녀는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정체성이었다. 12살의 진호는 완전히 분해된 엔진을 주며 3일 안에 조립하라고 했다. 미수는 하루 만에 해냈다. 14살 생일에 그녀는 다른 새 정비소가 수리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고전적인 메르세데스를 혼자 고쳤다. 소유주 미국 사업가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제안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진호가 개입했다. 아직 배우는 중이야. 이제 15.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를 보며 미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정비소에서의 끔찍한 사고 이후 아버지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다. 의사들의 표정에서 그녀는 진실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걱정하지 마. 진호가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다. 네가 나보다 더 재능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 기억해라. 한국에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치를 증명한다. 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굳은 살 박힌 손을 꼭 쥐었다. 그가 필요한 수술 비용은 그들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았다. 사람들은 10대 소녀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적이 필요했다. 아니면 단지 기회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신문을 보며 미수의 눈이 반짝였다. 한 광고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미군 기지, 차량 정비 계약 입찰. 운명은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이제 그 문을 통과할 용기만 있으면 됐다. 신문 광고를 찢어 주머니에 넣은 미수는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선희와 함께 미군 기지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기지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한국 땅에 이식된 작은 미국 조각. 너 미쳤어? 선희가 미수의 팔을 꽉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절대 15살 한국 소녀에게 일을 주지 않을 거야. 특히 내 나이에. 미수는 대답 대신 병원 영수증을 꺼냈다. 빨간색 도장이 찍힌 미납 표시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드리웠다. 다른 선택이 없어. 미수는 기지 입구를 응시하며 말했다. 보험은 아버지 수술비를 커버하지 않아. 3개월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말을 끝맺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았다. 진호의 사고 이후 몇 주는 악몽 같았다. 정비소의 무거운 공구 선반이 그의 위로 무너져 척추를 부러뜨렸다. 의사들은 특수 수술 없이는 영구적 마비를 언급했다. 정비사 가족에게는 너무 비싼 시술이었다. 버스가 기지 앞에 멈추자 미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선희야, 집에 가. 저녁에 전화할게. 미수야. 선희의 눈에 걱정이 어렸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미수는 무거운 공구 가방을 들고 내렸다. 가방의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무게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인생, 그녀의 미래,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기지 입구에서 미국 경비병이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신분증. 미수는 학생증과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하는 병원 편지를 제출했다.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계약된 정비사의 상황. 여기서 기다려. 경비병은 초소로 사라졌다. 15분 후 미수는 불쾌한 표정의 상사에게 안내받았다. 로버츠 장군님이 네가 차량을 볼 수 있다고 하셨어. 그것뿐이야. 기지 내부로 걸어가며 미수는 모든 감각이 예민해짐을 느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영어 표지판, 미국식 건물들, 그리고 그녀를 향한 호기심 어린 시선들. 이곳은 한국이면서도 한국이 아니었다. 경납고는 거대했고 아버지가 감탄할 만한 장비들로 가득했다. 미수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감탄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외국인 앞에서 현혹된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그것을 순진함으로 착각한다. 그녀는 고장난 험비를 향해 걸어갔다. 좌절한 정비사들과 조바심 내는 장교들이 주변에 모여 있었다. 중요한 작전이 계획되어 있었고 주요 차량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야. 미수는 한국어로 자신에게 속삭였다. 공구 가방끈을 꽉 쥐며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다. 경멸의 시선과 억제된 웃음소리를 무시했다. 한국 문화에서 인내와 끈기는 항상 조롱을 이겨냈다. 그녀의 조상들은 침략, 전쟁, 점령을 온전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견뎌냈다. 미수가 험비 밑으로 들어가자 군인 하나가 중얼거렸다. 저 애가 차량 밑에서 울면 어떡하지? 그 말이 미수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그런 다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작업에 몰두했다. 손가락이 부품들 사이를 춤추듯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가르침이 메아리 쳤다. 기계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야. 살아있는 존재처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녀의 눈은 즉시 문제를 발견했다. 단순하면서도 교묘한 결함이었다. 수십 명의 훈련된 미국 정비사들이 놓친 것을, 이것은 그저 하나의 험비를 고치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미수 박은지는 법을 모르는 전사였다. 수리된 험비의 엔진 소리가 경납고에 울려 퍼졌다. 미수는 얼굴에 묻은 기름때를 닦으며 일어섰다. 주변의 군인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조롱이 아닌 놀라움과 호기심이었다. 불가능해. 한 정비사가 중얼거렸다. 우리 팀이 일주일 동안 못 찾은 문제를 어떻게? 로버츠 장군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박양, 내 사무실로 오게. 미수는 공구 가방을 들고 그를 따라갔다.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장군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당신이 실패하길 바랐어.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이것은 10년 계약이요. 우리 전술 차량 플릿 전체의 독점 유지 보수. 고정 월급에 긴급 수리 시 보너스까지. 미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숫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호흡이 멈췄다. 아버지의 정비소가 평생 본 것보다 더 많은 돈이었다. 수술비, 재활비, 빚 없는 미래를 위한 충분한 금액. 왜 저인가요? 그녀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물었다. 미국 전문 회사들이 있잖아요. 장군은 창문을 가리켰다. 그 너머로 그녀가 수리한 험비가 보였다. 저 차량은 3개의 다른 회사를 거쳤소. 어느 회사도 당신이 몇 분 만에 찾아낸 문제를 식별하지 못했소. 미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 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너무 쉬운 것 같았다. 너무 완벽한. 조건이 있어요, 미수가 말했다. 장군의 눈썹이 올라갔다. 조건이라고? 아버지의 의료비를 위한 선금이 필요해요. 필요할 때 한국인 조수를 데려올 수 있어야 하고요. 그녀는 턱을 들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작은 아시아 손에 대한 농담도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긴장된 침묵이 방을 채웠다. 군인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승인되었소. 마침내 장군이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지속적인 감시해 있을 것이요.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실패라도 있으면 계약은 해지될 것이요.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서는 완벽함이 열망이 아닌 기대였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미수는 마치 세상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에서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부담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10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계약자였다. 사업가였다. 가족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미수는 창밖으로 저녁 빛에 물든 서울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눈에 눈물처럼 번졌다. 성공했다. 아버지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승리의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계약 후 22일째 아침 새벽녘에 전화벨이 미수를 깨웠다. 네?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미수 씨, 세대의 헌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긴장된 목소리가 말했다. 모두 당신이 최근에 수리한 차량들입니다. 미수는 벌떡 일어났다. 불가능해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중요 훈련 중에 모두 고장났소. 장군님이 당신을 기지로 부르셨어요. 지금 당장. 전화가 끊겼다. 미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뭔가 잘못됐다. 그녀는 모든 수리를 완벽하게 했다. 실수란 있을 수 없었다. 단 하나의 설명만이 남았다. 누군가 그녀를 방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반감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산된 공격이었다. 미수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꿈이, 아버지의 미래가 모두 위험에 처해 있었다. 미수는 병원 복도를 달려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다. 기지에서의 긴급 점검 후 그녀는 모든 헌비가 의도적으로 훼손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연료선이 깔끔하게 절단되어 있었다. 사고가 아닌 고의적 행위였다. 병실 문을 열자 미수는 깜짝 놀랐다. 진호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고 한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다. 좋은 소식이에요. 의사가 말했다. 수술 일정이 잡혔어요. 다음 주 화요일. 미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계약금이 입금되었고 병원은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어떻게 된 거야? 진호가 물었다. 그는 항상 딸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뭔가 잘못됐지. 미수는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항상 변화하고 있었다. 오래된 건물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러나 그 도시의 정신, 끈기와 회복력은 변하지 않았다. 누군가 제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녀는 마침내 인정했다. 제가 수리한 차량들이 모두 훼손되었어요. 진호의 눈이 어두워졌다. 적을 만들었구나. 하지만 왜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때로는 성공 자체가 위협이 되기도 한다. 특히 당신이 남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미수는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어떻게 가장 위험한 적들이 총을 든 이들이 아니라 미소 뒤에 숨은 배신자들이었는지. 그날 저녁, 기지에서 돌아온 미수는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로버츠 장군은 그녀의 설명을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다음 날부터 미수는 이중으로 주의하기 시작했다. 모든 수리를 비디오로 기록하고 각 부품을 사진 찍었다. 밤에는 사무실에 남아 차량을 감시했다. 잠은 사치가 되었다. 너 자신을 죽이고 있어. 선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미수의 눈 밑에 생긴 다크서클을 보며. 이렇게는 못 버텨. 다른 방법이 없어. 미수는 커피를 들이켰다. 이 계약이 깨지면 아버지는. 한 주가 지나고 수술날이 다가왔다. 진호는 수술대로 이동되기 전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없는 동안 조심해라. 그가 속삭였다. 한국인의 가장 큰 무기는 뭐지? 미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오래된 가족 격언이었다. 인내심이요. 그래, 인내심. 대나무처럼 구부러져도 부러지지 않는 것. 옳은 순간을 기다리는 것. 수술은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미수는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다.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스패너를 꼭 쥐고 있었다. 행운의 부적처럼. 마침내 의사가 나왔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 겁니다. 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행복이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기지에서 온 전화였다. 박미수 씨, 윌리엄스 상사입니다. 당신의 작업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죠? 누군가 당신의 공구들을 훼손하고 있어요.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중요한 장비들까지. 전화를 끊자마자 미수는 휴대폰에서 알 수 없는 사진들을 발견했다. 그녀의 작업 공간을 상세히 촬영한 사진들이었다. 그녀가 절대 찍지 않은 사진들. 누군가 그녀의 전화에 접근했다.
누군가 그녀의 작업을 미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그녀가 실패하기를 원했다. 처음으로 미수는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다. 새벽 안개가 기지를 뒤덮은 채 미수는 세 번째 훼손된 험비를 검사하고 있었다. 땀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몸은 피곤했지만 그녀의 머리는 선명했다. 각 이상 징후, 각 비정상적인 부품을 체계적으로 기록했다. 미국 장교들이 호기심부터 노골적인 적대감까지 다양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연료선이 절단되었어. 그녀는 한국어로 중얼거렸다. 마모된 게 아니라 정밀하게 절단됐어. 레이놀즈 소령이 다가왔다. 그의 완벽한 군복은 미수의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 난장판에 대한 설명이라도 있소, 박양? 미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고의적 파괴입니다. 그녀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관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레이놀즈 소령은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미소가 아닌 사냥감을 몰아넣은 포식자의 표정. 심각한 주장이군. 그가 말했다. 특히 이 차량들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말치고는 저는 모든 차량을 직접 점검합니다. 미수는 침착하게 반박했다.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한국인의 자제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했다. 제 검사 후에 누군가 개입한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 무능함을 음모론으로 덮으려는 건지도 모르지. 소령은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제안했다. 미수는 뺨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레이놀즈가 도전했다. 제 작업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미수는 조용히 지켜보던 로버츠 장군에게 요청했다. 거부합니다. 레이놀즈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로버츠 장군이 눈살을 찌푸렸다. 소령,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 존경하는 마음으로 장군님, 레이놀즈가 차단했다. 외국인 민간인이 미국 군사기지에 감시 장비를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프로토콜 위반입니다. 미수는 장교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관찰했다. 다른 이들이 레이놀즈에게서 미묘하게 거리를 두는 것을 눈치챘다. 그가 보편적인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미묘한 신호였다. 이해합니다.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그렇다면 지정된 장교들이 제 작업을 지속적으로 감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레이놀즈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필요 없을 겁니다. 당신의 작업과의 계약은 즉시 해지되었습니다. 그 말의 충격이 미수를 물리적인 타격처럼 강타했다. 10년간의 재정적 안정, 아버지의 지속적인 치료, 정비소의 미래, 모든 것이 그녀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장군님? 그녀는 로버츠에게 돌아서며 물었다. 장군은 불편해 보였다. 결정은 위에서 내려왔네, 미수.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그녀가 감시의 눈길 아래 공구를 모으는 동안 대화 조각들이 들려왔다. 새 계약과 미국 회사, 그리고 정치적 연줄 같은 단어들. 집으로 가는 길에 초기 충격을 대체하는 이상한 감각이 점차 밀려왔다. 분노나 슬픔이 아닌 차갑고 계산적인 결심, 전형적인 한국인의 결심이었다. 그녀의 조국 역사에서 불의는 항상 자연적인 균형을 찾았다. 할머니는 이것을 대나무의 인내라고 불렀다.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며 바로 설 때를 기다리는 것. 미수는 그 순간 자신이 단순한 대나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녀는 대나무 숲 전체가 될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았다. 눈물이 아닌 결의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는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세 단어를 썼다. 정의를 위하여. 그리고 그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레이놀즈가 누구인지, 어떤 연결 고리를 가졌는지, 어떻게 그를 꺾을 수 있을지. 미국인들은 한국인의 끈기를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수천 년의 침략과 점령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켜온 민족의 의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내일은 새로운 전투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수가 준비될 것이다. 아침 신문의 헤드라인이 미수의 위장을 뒤틀리게 했다. 미군 기지, 레이놀즈 메카닉스와 차량 관리, $100만 계약 체결. 사진에는 레이놀즈 소령이 비슷한 얼굴 특징을 가진 나이든 남자 옆에서 웃고 있었다. 미수는 신문을 구겨버렸다. 분노가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따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나? 전화벨이 울렸다. 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받았다. 박미수 씨?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파커 중위입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1시간 후 미수는 기지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파커는 초조해 보였다. 문 쪽을 자주 흘끗거렸고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삼촌이에요. 파커가 신문 사진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조지 레이놀즈, 델라웨어 최대 정비소 소유주죠. 수십 년간 군 납품업자였어요. 미수는 차를 홀짝였다. 족벌주의군요. 파커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명백히 불편해 보였다. 이 일에 관여할 수 없어요, 미수. 가족이 있고 경력이 걸려 있어요. 그렇다면 왜 저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에게 한 일이. 그가 망설였다. 옳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미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계속해보세요. 지난 2년간 3명의 다른 계약자들이 교체됐어요. 모두 레이놀즈 가족과 연결된 회사들로요. 파커는 작은 USB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것 이상은 할 수 없어요. 그날 밤 미수는 파일들을 검토했다. 계약서, 내부 메모, 재무평가, 명확한 패턴이 드러났다. 지역 회사들이 미국 연줄로 대체되었고 항상 설명할 수 없는 고장 이후였다. 미수는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았다. 수치가 그녀를 압도했다. 레이놀즈 관련 회사들은 시장 가격의 3배를 청구하고 있었다.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미수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다. 빌딩들은 별처럼 빛났다. 그녀의 조국은 외국 점령과 전쟁, 빈곤을 이겨냈다. 그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결코 무릎 꿇지 않았다. 그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진호는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미수는 그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가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치유에 집중해야 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진호가 물었다. 물리치료사가 나간 후 그의 입에는 땀이 맺혔다. 미수는 거짓 미소를 지었다. 아주 좋아요. 모든 차량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났다. 내 딸, 항상 네가 특별하다고 말했지. 미수는 목구멍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평생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수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사고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억제하지 않았다. 좌절과 분노의 눈물이었다. 한국 문화에서는 성공이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통해 왔다. 이런 불공정한 연줄의 세계는 그녀에게 낯설었다. 전화벨이 그녀의 약한 순간을 방해했다. 미수, 로버츠 장군입니다. 목소리가 긴장되어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많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제가 특정 불규칙성을 알고 있다는 것만 아세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나요? 미수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무거운 한숨. 정치입니다. 레이놀즈의 삼촌은 워싱턴에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상황에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제안하시는 거죠, 장군님?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 그는 의미심장하게 멈추었다. 특정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통화가 갑자기 끊겼다. 미수는 몇 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대화를 처리했다. 그런 다음 노트북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다. 연구하고 정리하고 계획하면서 밤의 그림자가 미수의 작은 작업실을 보호 망토처럼 감쌌다. 계약 해지 이후 3주가 지났지만 그녀의 결심은 더욱 강해졌을 뿐이었다. 임시 책상 위에는 사진, 문서, 도표가 복잡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어. 선희가 이제 수사 파트너가 되어 말했다. 한국 문화에서 진정한 우정은 절대적 충성을 의미했다. 선희는 처음에는 미수의 계획에 회의적이었지만 증거를 보고 즉시 도움을 자청했다. 2년 동안 취소된 6개의 계약, 미수는 상세한 타임라인을 가리키며 확인했다. 모두 레이놀즈 가족이나 그들의 관계자와 연결된 회사들로 대체되었어. 패턴이 너무 명백해. 선희가 파일을 검토하며 말했다. 어떻게 아무도 이것을 보지 못하지?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봐. 미수가 대답했다. 그리고 미군 기지는 외부 감시에서 꽤 격리되어 있어. 그녀의 새로운 전략은 대담했다. 기지 청소 인력으로 취업한 것이다. 밤 근무, 눈에 띄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일.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동안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일정, 일상, 보안의 취약점. 미국인들은 청소 직원을 쳐다보지도 않아.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진호는 이제 그녀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증거를 보고 그는 이해했다. 한국에서는 모든 노동자를 존중해. 여기서는 내가 거의 투명 인간이야. 투명성이 그녀의 무기가 되었다. 흔한 물건으로 위장한 작은 녹음 장치들이 전략적 위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정 컴퓨터에 연결되면 자동으로 파일을 복사하는 수정된 USB 드라이브. 미수는 핸드폰 사진첩을 열었다. 몰래 촬영한 서류 이미지들이 스크롤되었다. 계약서, 송장, 내부 메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레이놀즈 소령과 그의 삼촌 사이의 이메일 교환. 경쟁을 제거하는 평소 방식으로 한 이메일에 적혀 있었다. 한국인 소녀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미수의 손가락이 떨렸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증거였다. 하지만 충분할까? 어느 날 밤 그녀는 레이놀즈의 사무실에 숨어 있었다. 그의 컴퓨터 화면에서 이메일을 사진 찍는 중이었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레이놀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미수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그녀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미안해요, 소령님. 그녀는 서투른 영어로 말했다. 청소하러 왔어요. 레이놀즈의 눈이 좁아졌다. 잠깐만, 너는 여기 있었군, 소령님. 파커 중위가 우연히 나타났다. 본부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긴급한 일이라고 했어요. 레이놀즈는 미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결국 따라 나갔다. 미수는 숨을 내쉬었다. 너무 위험했다. 하지만 그녀는 얻어야 할 것을 얻었다. 레이놀즈의 개인 이메일에서 그의 삼촌에게 보낸 메시지. 한국인 소녀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계약은 끝났고 우리 것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늦게 미수는 파커를 만났다.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파커는 그의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내 아버지도 정비사였어.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그는 항상 정직하게 일했어. 그리고 레이놀즈 같은 사람들에 의해 사업을 잃었지. 미수는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살짝 쥐었다. 한국에서는 이런 접촉이 흔치 않았지만 그녀는 그 순간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다. 감사합니다. 파커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충분해. 거의요. 미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아직 한 조각이 부족해요.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파커의 눈이 커졌다. 미쳤군.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작동할지도 몰라. 미수는 집으로 돌아갔다. 내일은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성공하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아버지의 얼굴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의 말이 그녀의 귀에 울렸다.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들은 항상 가장 작은 용의자로 시작했다. 임시 회의실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거웠다. 미수는 엄선된 사람들 앞에서 발견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었다. 아버지, 선희, 파커 중위, 그리고 놀랍게도 로버츠 장군. 마지막 인물의 존재는 위험했지만 필요했다. 12개의 유령 회사들. 미수는 복잡한 도표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모두 레이놀즈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전 서비스의 실패 후에 군사 계약을 받고 있어요. 로버츠 장군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얻었지? 미수는 파커와 시선을 교환했다. 장군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휠체어에서 관찰하던 진호가 말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드러내는가입니다. 미수는 계속했다. 체계적인 과다 청구, 재생된 부품을 새 것으로 등록. 청구는 되었지만 실제로는 수행되지 않은 서비스들.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폴더를 밀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 합법적인 계약 해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파괴 증거. 맙소사, 로버츠가 중얼거렸다. 이건 중대한 반역이야. 개인적 이득을 위해 군사 장비를 손상시키다니. 전형적이군요. 진호가 조용히 말했다. 한국에서는 이런 불명예는 단순히 경력의 끝이 아니라 가족 이름의 몰락을 의미할 것입니다. 미수는 아버지의 말에 자부심을 느꼈다. 한국의 직업 윤리는 항상 이익보다 진실성을 우선시했다. 일부 미국인들에게는 낯선 개념처럼 보였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계획이지? 로버츠가 폴더를 닫으며 물었다. 정의, 미수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원래 계약의 복원, 그리고 레이놀즈 소령이 다시는 이런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없게 하는 보장. 파커는 긴장해 보였다. 쉽지 않을 거야. 레이놀즈는 강력한 연줄이 있어. 이것을 외교적 사건으로 만들어 한국 스파이 행위를 주장할 수도 있어.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장군님. 미수가 설명했다.
이 고발이 미국 시스템 내부에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로버츠는 지친 얼굴을 손으로 쓸었다. 내 30년 경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 그리고 저는 제 가족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미수가 반박했다. 그녀의 평소 절제된 목소리가 드문 감정을 보였다. 공정한 시스템을 믿었기 때문에. 이어진 침묵은 선희의 전화벨 소리로 깨졌다. 그녀는 레이놀즈의 통신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가 알아냈어. 그녀가 창백한 얼굴로 발표했다.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수색 작전을 위한 서류를 모으고 있어. 산업 스파이 행위와 추방을 언급했어. 미수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추방은 아픈 아버지와의 분리, 정의에 대한 모든 희망의 끝을 의미할 것이다. 얼마나 시간이 있지? 파커가 물었다. 몇 시간, 아마 그보다 적을 수도. 모든 시선이 로버츠 장군에게 돌아갔다. 그는 오랜 시간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그는 전화를 집어들었다. 사령부입니까? 로버츠 장군입니다. 인증 코드 델타가이 7 브라보, 내부 조사팀이 필요합니다. 즉시. 미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전투는 이겼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로버츠는 전화를 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용감한 젊은이야, 박미수. 당신 나이에 이런 종류의 부정의에 맞서기란. 미수는 고개를 저었다. 용기가 아닙니다, 장군님. 의무죠. 우리가 잘못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의 일부가 됩니다. 선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어떻게 될까? 미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군사기지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다. 이제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진호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한국인의 최대 강점은 무엇이지? 미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그 오래된 가족 속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 인내심입니다. 아버지, 인내심. 로버츠 장군의 사무실은 전쟁터로 변했다. 한쪽에는 미수와 장군 증거 폴더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다른 쪽에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레이놀즈 소령이 무표정한 2명의 군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레이놀즈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쳤다. 억울함을 품은 10대 정비공이 꾸며낸 혐의들이라고. 미수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미국인들의 감정적 폭풍 앞에서 한국인의 평정심. 서류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소령님. 불법적으로 획득한 서류들. 한 변호사가 반박했다. 기업 스파이 행위, 사생활 침해. 이 소녀가 고발을 받아야지 고발을 하는 게 아니야. 로버츠 장군이 손을 들어 방을 조용하게 했다. 증거의 출처는 적절히 조사될 것이오. 그러나 그 내용은 의문의 여지가 없소. 미수는 레이놀즈의 몸짓 언어를 관찰했다. 과도한 땀, 불안한 시선,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는 손가락. 한국에서는 죄책감이 언제나 몸을 통해 드러난다고 가르쳤다. 마음이 숨기려 해도. 더 있습니다. 미수가 발표하며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녹음들이요. 레이놀즈의 눈이 커졌다. 감히 그러지 못할 거야. 미수는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레이놀즈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물론 내가 그 망할 험비들을 파괴했지. 경쟁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알잖아? 그 바보 같은 꼬마 한국인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거야. 절대적인 침묵이 이어졌다. 이것은 한 변호사가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다. 반역조, 로버츠 장군이 마무리했다. 잠재적 분쟁 시기에 군사 장비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반역에 해당합니다. 소령. 레이놀즈가 갑자기 일어섰다. 당신들은 이해 못해. 내겐 워싱턴에 당신들 모두를 끝낼 수 있는 연줄이 있어. 이건 항상 그랬듯이 사라질 거야. 미수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 작고 절제된 위험한 미소. 이번엔 아닙니다, 소령님. 녹음은 이미 3개의 신문사 2명의 상원의원 그리고 육군 감찰관에게 동시에 전송되었습니다. 레이놀즈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한국에서는 미수가 계속했다. 더 큰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들의 다음 수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수까지 예측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당신은 체포되었소 제인. 장군이 레이놀즈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며 말했다. 중앙사령부의 직접 명령으로 2명의 헌병이 들어와 충격에 빠진 소령을 수갑 채웠다. 그들이 그를 데려가는 동안 레이놀즈는 미수에게 순수한 증오의 눈빛을 던졌다. 네가 무엇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 소녀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 미수는 눈길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저는 정확히 제가 무엇을 시작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소령님. 정의를요. 문이 닫히자 로버츠 장군은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엄청난 스캔들이 될 거야. 파장이 있을 거고. 항상 그렇죠. 미수가 대답하며 물건들을 모았다. 하지만 한국 전통에서는 진실과 명예는 항상 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미수는 어깨에서 무게가 조금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적어도 고통 없이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복도에서 파커 중위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그가 속삭였다. 끝났어요. 미수가 말했다. 적어도 첫 번째 전투는요. 파커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조심해. 레이놀즈에겐 아직 친구들이 많아.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그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빛을 볼 수 있었다. 희망을. 그녀의 전화가 선의의 메시지로 진동했다. 끝났어? 미수는 한국어로 단 한 단어로 대답했다. 정의. 군사기지 스캔들. 미국 장교 사기와 파괴 행위로 고발돼. 신문 헤드라인이 대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바가족의 작은 아파트에서 미수는 아버지가 기사를 읽는 것을 지켜보았다. 진호의 얼굴은 자랑스러움과 걱정 사이를 오갔다. 여기 내 이름이 나오는구나. 진호가 마침내 말했다. 이건 위험할 수 있어.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48시간 동안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기자들이 건물 밖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녀의 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다. 한국 지역 사회는 양분되어 있었다. 일부는 그녀를 영웅으로 여겼고 다른 이들은 그녀가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믿었다. 15세의 한국 소녀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백만 달러의 사기 작전을 폭로했다. 진호가 큰 소리로 읽었다. 그들이 범죄 자체보다 네 나이와 국적에 더 놀라는 것이 놀랍구나. 전형적이죠. 선희가 말했다. 스캔들 이후 그녀는 매일 방문했다. 한국인이 능력을 보여주면 항상 미국인들은 놀라워해. 전화가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 다른 많은 번호들처럼. 미수는 망설였지만 받았다. 박미수 씨? 미국 국방부 장관입니다. 미수는 똑바로 앉아 아버지에게 중요한 전화임을 알렸다. 네, 장관님. 이 범죄 조직을 폭로해 준 것에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미 다른 세계 기지에서 유사한 네트워크를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당신을 위한 새 계약을 준비 중입니다. 원래와 같은 조건이지만 불편에 대한 추가 보상도 포함됩니다. 미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안도감은 거의 신체적이었다. 아버지의 수술은 계속될 수 있고 청구서는 지불될 것이며 미래는 안정될 것이다. 더 있습니다. 장관이 계속했다. 당신의 유지 보수 방법을 태평양 모든 기지의 표준으로 구현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당신이 훈련 프로그램을 감독해 주길 바랍니다. 통화가 끝나자 미수는 모든 내용을 아버지와 선희에게 번역했다. 진호는 진정한 자부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봤지? 이것이 진정한 한국 정신이야.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고치는 거야. 선희는 충동적으로 친구를 껴안았다. 절제된 한국 문화에서는 드문 제스처. 너는 말 그대로 미국인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어. 그날 밤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에 혼자 앉아 미수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전쟁과 점령,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도 항상 더 강하게 재건되는 도시, 그 사람들처럼. 하지만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그녀는 불편한 감각을 느꼈다. 마치 이것이 너무 쉽게 해결된 것 같았다. 레이놀즈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마음에 맴돌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텍스트 메시지였다. 내일 오전 10시 뉴스 컨퍼런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를 필요로 합니다. 로버츠 장군. 미수는 이상하게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다. 인정, 정의, 복권. 그런데 왜 그녀의 본능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가?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발코니 난간을 잡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 가렸다. 하지만 미수는 별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즉시 보이지 않는 법이다. 내일의 뉴스 컨퍼런스가 무엇을 가져올지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될 것이다. 항상 그랬듯이. 아파트 안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통증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도왔다. 그의 눈은 졸려 보였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자랑스럽다. 내 작은 호랑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항상 네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미수는 목구멍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이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단지 이것뿐이었다.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미소, 그의 따뜻한 손, 그리고 그들의 소박한 정비소에서의 평화로운 일상. 하지만 인생은 거의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특히 당신이 권력에 도전할 때는 군사기지의 회의실은 알아볼 수 없게 변해 있었다. 나란히 걸린 미국과 한국 국기, 고위 장교들을 위한 지정석이 있는 긴 테이블, 뒤쪽에 조용히 자리 잡은 기자들. 미수는 새 정장을 어색하게 매만졌다. 평생 처음으로 입은 정장이었다. 이제는 지팡이를 사용하는 아버지가 격려하는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많은 별을 한자리에서 본 적이 없어. 진호가 장교들의 계급장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로버츠 장군이 다가왔다. 역사를 만들 준비됐나, 미수?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문이 열리고 완벽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즉각적인 동요가 일었다. 한국 대사님, 로버츠가 설명했다. 직접 참석하고 싶어 하셨어. 이식은 형식적인 절차로 시작되었다. 국제협력, 공유된 안보, 공통된 가치에 관한 연설들. 미수는 주에 깊게 들었다. 자신의 결정 하나가 이 모든 것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마침내 로버츠 장군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새 계약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경을 초월하는 가치들, 진실성, 용기, 탁월함을 축하합니다. 그는 미수를 향해 손짓했다. 이 젊은이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부패를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해결책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새 계약서가 제시되었다. 10년이 아닌 20년.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닌 진호가 개발하고 미수가 완성한 한국식 방법론에 기반한 군사정비사 훈련 프로그램. 박접근법. 이제 그들은 그렇게 불렀다. 기술적 의존성보다 훈련된 직관, 긴급 수리보다 조기 감지를 우선시하는 시스템. 연설할 차례가 되자 미수는 두 나라가 지켜보고 있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는 전통적인 한국어로 시작하여 조상과 부모님께 감사를 표했다. 대사의 눈에 눈물을 가져오는 말이었다. 그리고 완벽한 영어로 전환했다. 진정한 힘은 지배가 아닌 적응에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을 얻으며 말했다. 한국에서 우리는 종종 생존이 우리 자신의 핵심을 보존하면서 다른 문화의 최선을 흡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배웁니다. 수리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처럼 저는 인간의 의지와 인내로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은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차량이나 계약만 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미수는 놀랐다. 그녀는 결코 큰 환호를 기대하지 않았다. 의식 후 한국 대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나라에 큰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한국 대통령께서 다음 주에 서울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미수는 일순간 말을 잃었다. 평소 그렇게 재치 있는 사람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나가는 길에 젊은 미국 정비사들 그룹이 수줍게 다가왔다. 당신에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들 중 하나가 명백히 자존심을 억누르며 물었다. 당신의 진단 방법은 놀라워요. 미수는 미소를 지었다. 몇 달 전의 웃음과 조롱을 기억하며 한국 전통에서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진정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지식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차로 걸어가면서 진호는 딸의 팔을 꼭 쥐었다. 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는 단순히 말했다. 절제된 한국 가족 문화에서 가능한 최고의 칭찬이었다. 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했다. 길이 쉽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항상 가르쳤듯이 진정한 강철은 극도의 열기 속에서만 단련된다. 차에 타면서 미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주차장에 모인 기자들과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새로운 종류의 도전이었다. 준비됐어? 진호가 물었다. 미수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알고 있었다.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이다. 네, 아버지. 그녀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서울대학병원이 봄 햇살 아래 빛났다. 미수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의료 책임자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었다. 2년 전의 레이놀즈 스캔들 이후 그녀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당신의 기부 덕분에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신경근육 재활센터를 갖게 될 겁니다. 의사가 건축 도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전에는 해외로 가야 했던 환자들이 이제 바로 여기서 치료받을 수 있을 거예요. 미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군사 계약의 수익 일부를 이 센터 설립에 사용하는 것은 박 엔지니어링을 재정적으로 안정시킨 후
그녀의 첫 번째 결정이었다. 제 아버지가 첫 환자가 될까요? 그녀가 반농담으로 물었다. 의사가 미소 지었다. 진호 씨는 이미 거의 회복되셨어요. 물리치료사들은 그의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인의 유산이죠. 미수가 단순히 대답했다. 병원 창문 너머로 그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삶처럼. 작은 가족 정비소는 이제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산업단지로 확장되었다. 박방식 진단법은 이제 아시아 전역의 기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었다. 17살의 미수는 군사 계약 감독, 회사 운영, 최근에는 기술 혁신에 관한 강연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다. 비즈니스 잡지들은 그녀를 한국공학의 미래라고 불렀다. 그녀를 깊이 당혹스럽게 하는 칭호였다. 생각해보세요. 의사가 계속했다. 레이놀즈가 당신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수는 예상치 못한 깨달음에 멈춰섰다. 그는 옳았다. 그녀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큰 기회로 변했다. 장애물이 발판이 되었다. 병원을 나서며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파커 중위, 이제는 미국의 박 엔지니어링 확장을 감독하는 파커 대위였다. 미수, 워싱턴 포스트의 헤드라인을 봤어. 전 소령 레이놀즈, 반역 및 사기로 25년 선고받아. 미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승리감. 그러나 타인의 불행에 대한 기쁨은 아니었다. 그저 정의가, 비록 느리지만 결국 승리한다는 확인. 회사 본사로 돌아가자. 개발 연구실에서 아버지가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제 장식용 지팡이만 사용하는 진호는 인내심 있게 실험적 엔진의 작동을 설명하고 있었다. 아, 마스터가 도착했군. 진호가 그녀를 보고 농담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즉시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다. 계속하세요. 미수가 부탁했다. 아버지가 새로운 세대의 멘토로 재탄생한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나중에 사무실에서 단둘이 있을 때 진호가 책상 위에 봉투를 언급했다. 또 초대장이야? 미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보국이에요. 작전 기술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하네요. 스파이 행위로군. 진호가 약간 찌푸리며 해석했다. 그들은 국가 안보라고 부르죠. 미수가 작은 미소로 정정했다. 진호가 딸의 얼굴을 연구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했니? 미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평선까지 뻗어 있는 서울, 현대적이고 회복력 있고 영원히 적응하는 도시. 거절했어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불충이나 애국심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는 벽에 걸린 아버지가 처음 준 낡은 도구들을 애정 어린 손길로 어루만졌다. 우리가 함께 만든 것에 더 충실하기 때문이에요.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딸에 대한 깊은 부성애를 보여주는 드문 환한 미소였다. 그것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진정한 한국 정신이다. 서울의 하늘이 석양의 주황빛으로 물들 때 미수는 박 가족의 원래 정비소를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삶을 바꾼 사건들로부터 5년이 지났다. 작은 정비소는 이제 박물관이자 혜택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훈련센터로 기능했다. 그녀가 귀중한 여가 시간에 직접 감독하는 개인적인 프로그램이었다. 박 선생님? 수줍은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미수는 돌아서서 자신의 손에 비해 거의 너무 큰 렌치를 들고 있는 약 12살 소녀를 발견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진단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미수는 미소를 지으며 소녀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내 추론 과정을 보여줘, 은지야. 소녀가 체계적으로 고장난 엔진 분석을 설명하는 동안 미수는 그 결연한 눈빛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다음 세대 혁신가 프로그램은 이미 100명 이상의 한국 청소년들을 배출했고 많은 이들이 현재 그녀의 회사에서 일하거나 공학 분야에서 고급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완벽해. 미수는 소녀의 손 위치를 도구에 약간 조정하며 칭찬했다. 기억해. 기계는 우리와 대화해. 우리의 임무는 단순히 그 언어를 배우는 거야. 미수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이제 미국에서 박 엔지니어링의 컨설턴트로 일하는 은퇴한 로버츠 장군의 메시지였다. 나사 계약 축하해. 누가 경납고의 그 결연한 소녀가 이렇게 멀리 갈 줄 알았겠어. 미수는 혼자 미소 지었다. 우주 모듈 진단 시스템 개발 계약은 그녀의 가장 최근이자 가장 야심찬 성취였다. 서울의 작은 정비소에서 우주까지 현대 한국의 궤적을 완벽하게 상징하는 도약이었다. 나가면서 그녀는 차에서 기다리는 아버지를 만났다.
65세의 진호는 마침내 업무량을 줄였지만 여전히 특별 프로젝트를 직접 감독하기를 고집했다. 새로운 인재들은 어때? 그들이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그가 물었다. 유망해요. 은지는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해요. 진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인형을 갖고 놀아야 할 때 엔진을 고치겠다고 고집부리던 고집, 센 소녀 말이냐? 최고에게서 배운 소녀요. 미수가 정정하며 아버지의 손을 애정 어리게 꽉 쥐었다. 집에서 벽난로 위에는 미수가 그 운명적인 날 험비를 수리하는 데 사용한 렌치가 든 단순한 액자가 놓여 있었다. 옆에는 박 엔지니어링의 전체 직원이 찍힌 최근 사진, 세 대륙에 걸쳐 1000명 이상의 직원들, 전 세계 유지보수 시스템을 혁명화한 박방법론의 전문가들. 미수는 벽에 걸린 오래된 한국 속담을 바라보았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녀에게 영감을 준 같은 속담. 부드러운 물이 가장 단단한 돌을 깨뜨린다. 힘으로가 아니라 인내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여정의 진정한 교훈을 이해하며 미소 지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강력한 엔진은 금속과 연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 지속적인 결단력, 그리고 한국 정신을 정의하는 고요한 저항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이 15세 소녀가 부패한 시스템에 맞서고 산업을 변화시키며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재정의하도록 추진한 엔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수리한 기계가 작동을 멈춘 후에도 미래 세대를 계속 추진할 같은 엔진이었다. 저녁 식사 후 미수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나사 계약서와 함께 새로운 계획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야망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한국공학학교를 설립하는 것, 차세대 혁신가들이 그녀처럼 열정과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곳.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정비사의 손이었다. 굳은 살이 있고 기름때가 항상 손톱 밑에 있었다. 이 손들로 그녀는 첫 번째 렌치를 들었다. 이 손들로 그녀는 처음으로 불가능한 수리를 완료했다. 그리고 이 손들로 그녀는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은 가능성으로 빛났다. 미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앞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녀가 길을 닦은 사람들, 그녀가 영감을 준 사람들. 한국에서 결국 진정한 유산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이후에 만들도록 영감을 준 것이었다.